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있었던 뉴스 중에 파장이 가장 컸던 뉴스를 꼽으라면 단연 청와대와 VOA, 즉 미국의 소리방송 간에 있었던 마찰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건은 지난 14일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청와대 북한 석탄 보도 VOA의 외신 기자단 퇴출 통보라는 제목의 기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TV조선은 청와대 관계자가 VOA 한국어 서비스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신 기자 단체 카톡방에서 탈퇴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어로 기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신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BBC나 자유아시아 방송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유독 VOA 측에만 이 같은 행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TV조선은 VOA 측이 최근 북한 석탄 반입 정황과 판문점 선언 오역 논란 보도 등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유가 배경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는 VOA가 특파원들이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쓰는 공용 전화기로 카톡방에 등록하고 있다면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가라고 했다고 TV조선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TV조선에 의해 보도가 되고 파장이 커지자 그 다음 날인 15일 청와대가 즉각 TV조선의 해당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VOA 소속 기자 2명은 현재 외신 단톡방에 변함없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단체 카톡방에서 나가달라고 했다는 한 국내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VOA가 문제를 제기한 14일 신임 VOA 지국장을 단체 카톡방에 새로 초대했다면서 개별 기자의 폰이 아니라 사내에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폰이 등록된 사실을 알고 입장을 해당 기자에게 통보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공용폰은 단톡방 가입이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억측 보도에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들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취재 부문별 기자들의 단체 카톡방은 출입기자 개인 계정으로 등록을 제한하고 출입기자 초대 여부도 춘추관에서 일일이 확인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또한 출입기자들은 청와대 출입을 시작하는 동시에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비밀 유지를 서약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TV조선의 무리한 취재 욕심에서 비롯된 오보일까? 아니면 파장이 커지자 뒷수습을 하기 위한 청와대의 변명일까? 자, 우선 TV조선 보도와 청와대의 해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VOA 특파원들이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쓰는 공용 전화기로 카톡방에 등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TV조선의 보도와 청와대 해명이 일치합니다. 자, 하지만 TV조선이 VOA가 한국어로 기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신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 해명이 없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BBC나 자유아시아 방송도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이유를 VOA 기자를 카톡방에서 퇴출하는 근거로 삼았다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자, TV조선 또한 청와대 측의 설명을 듣고 이 같은 기사를 썼을 텐데 이 부분이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VOA 측의 카톡방 퇴출을 결정하면서 급하게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냐는 관측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청와대와 TV조선 간 갈등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몇 가지의 TV조선의 보도 내용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직접 나서 최근 조선일보의 보도가 심각하다고 말하기도 했고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들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TV조선은 청와대 대변인의 이번 성명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김의겸 대변인은 조선일보의 김기식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의 외유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다며 기사 쓸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꼰 바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청와대 대변인이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 비판적 논조의 브리핑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흔히 언론을 말할 때 언론도 권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언론이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파급력을 생각할 때 이 같은 언론도 권력이란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텐데요. 그래서 정권은 때론 언론을 길들이기도 하고 겁박하기도 하고 통제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언론 통제는 과거보다 매우 어려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SNS의 발달과 언론 매체의 다양화로 국민들이 정보를 취득하는 통로가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인데, 이 정부들은 공영방송들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정권에 휘둘리는 모습에 국민들이 등을 돌려도 정보에 목말라 하지 않는 것은 정보를 취득하는 다른 통로들이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최근 여당에서는 유튜브를 제재한다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죠.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정권을 잡고 애써서 공영방송과 지상파 방송을 장악해놨더니 그것을 보는 국민들이 없어 현 정권이 매우 당황하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제3의 매체에 손을 대려 한다고 말입니다. 이 같은 말이 사실일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국민들은 꽤 많은 듯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건 정권을 감시하고 이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는 언론들이 정권과 한 배를 타는 것입니다. 왜 북한 석탄 밀반입과 판문점 선언 오역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국내 언론이 아닌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매체 VOA를 통해 밝혀줘야만 했는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생리는 그렇다 쳐도 그것의 편승에 정권과 한 배를 타려고 하는 언론들이 어떤 언론들일지 국민들이 식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언론들은 하루빨리 지각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데일리베스트 13만 구독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VOA 한국어를 검색하셔서 구독하시면 매일 아침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전달하는 매우 정확한 뉴스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